자, 우리가 이번에 읽은 책은 돈의 심리학에 관련된 책을 읽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읽고 느낀 점을 한번 이야기해보자. 먼저 내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거는 이 책에서는 그 돈에 대한 돈의 부자가 되는 방법에는 이제 뭐 투자 스킬이나 그런 것보다는 그 사람의 심리에 따라서 부자가 될 수도 있고 부자가 못 될 수도 있다고 나와 있거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주식을 갖고 있다가 팔게 될 때는 뭐 엄청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뭐 그 가족의 현재 상태, 뭐 현재 그 가정의 뭐 불안함도 있을 수 있고 뭐 어떤 뭐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유를 확실히 알아야 되고 심리를 확실히 알아야 한다 생각을 하거든. 어떻게 생각해? 저도 되게 동감하는 부분인데, 사실 이제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의 그 차이점을 많이 들잖아요. 미국 주식은 되게 이제 이게 조금씩 오르는데 결국에는 끝에 오르는 느낌이고, 한국 주식은 되게 좀 이제 굴곡이 되게 많은 편인데, 근데 둘 다 사실 심리적인 요인을 되게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뭐 경제 버블 같은 거나 혹은 이제 뭐 그런 위기 상황이 됐을 때 다 떨어질 거라고 그런 판단에 먼저 서서 이게 떨어지니까 원래 그 가치만큼, 그러니까 그 만약에 위기가 오더라도, 경제 위기가 오더라도 그 가치만큼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 사실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건 결국에는 심리적인 요인이고, 또 반대로 이번에 뭐 지금 2차 전지나 이런 게 되게 엄청 유행했잖아요 최근에. 근데 그 2차 전지가 오를 때도 물론 그만큼의 가치를 앞으로 미래에는 하겠지만 현 시점에서 봤을 때는 그 정도가 오를 게 아닌데 더 올라버리는 것. 결국은 이게 결국은 사람의 심리니까. 그러니까 그 심리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식 전문가들도 뭐 이제 그래프를 보면 안 된다라는 전문가도 있고 이제 봐야만 한다라는 전문가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자신이 가진 경험에 따른 스킬의 차이인 것 같고, 그건 그 그래프를 보는 것도 안 보는 것도 사람의 심리를 얼마나 적용하느냐를 그래프로 보는 거잖아요. 이제 그래프를 보는 사람들, 또 안 보는 사람들은 이제 안 보더라도 이제 사람들이 들어올 것 같은 주식 혹은 이제 아무튼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심리적인 게 되게 경제에도 작용을 한다.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이 어떻게 보면 그 현재의 가치가 아니라 미래의 가치잖아. 이 주식이 미래에는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예상을 해서 미래에는 이 주식이 뭐 좀 더 크게 성장하겠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사람들 많이 매수를 하는 거고, 그게 아니다 생각하면 많이 파는 거고. 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 주식이 가치도 어떻게 보면 사람의 심리에 영향이 많이 끼치는 거지. 그리고 이 책의 초반부에 나온 내용인데 그 로널드 제임스 리드와 리처드 퍼스트큰 사례가 있거든. 이 로널드 제임스 리드는 그 말 그대로 금융에 대한 공부를 아예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3D 직업, 그러니까 뭐 3D 직업에서 종사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금융에 대한 전문 지식은 없는데 결국에 이 사람이 90 몇 살 때 죽었는데, 그때 그 연도에 죽은 사람들 중에서 상위 1% 안에 드는 부자였다는 거지. 그래서 아무도 이 사람을 부자라 생각 못했는데 의아하게 생각한 거지. 또 다른 사람은 리처드 퍼스큰, 이 사람은 경영학 MBA도 학위를 땄고 그리고 금융 쪽으로도 전문가로서 CEO도 했어. 근데 이 사람은 결국은 나중에 파산을 했고 좀 경제적으로는 좀 여유 없게 생활하다가 이제 갔단 말이야. 이런 사례를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의사 관련된 자격증이 있는 사람과 의사 관련된 자격증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의 능력은 확실하거든. 의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확실히 의사 자격증 없는 사람보다 사람들을 더 잘 치료하고 확실해. 물리학도 어떤 사람은 물리학 학위가 있고 물리학 학위가 없는 사람, 뭐 노벨 상을 받을 때 물리학 학위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이런 것도 확실한데 금융 쪽은 또 다르다는
내용이 나와 있거든. 금융 쪽으로 전문가인 사람과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은 또 다르단 말이야. 그런 사례가 엄청 많아. 그렇죠,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저도 결국에는 이제 사실 물론 이제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되게 높은 이제 가방끈이 길다고 하는 사람들도 결국에는 이제 경제적인 부유함을 좀 사실 가져오고 싶은 마음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막상 돌이켜 보면 사업을 하는 사람들 보면 되게 학력이랑은 전혀 관계없고 또 이제 돈 버는 방법은 되게 이제 학력에 의해서 결정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다 보면은 이제 뭐 예시를 뭘로 들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전 지금 3대 기업 3대 회장들도 사실 뭐 학력이 막 높았던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최근에 보더라도 꼭 학력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고 제가 또 들은 이야기인데 스탠퍼드 대학교의 입학생들 중에 많은 다수의 학생들이 이제 학교를 빨리 그만둔대요. 이제 거기서 이제 스탠퍼드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 대학교에 가서 이제 사회에 대해서 배워가고 알아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내가 이 학력에 이제 얽매일 것이 아니라 내가 만약에 다른 사업을 통해서 1분 1초라도 하루라도 더 빨리 나가서 돈을 벌 수만 있다면 굳이 학력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 깨닫기 때문에 나간다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학력이 확실히 돈과 직결되진 않는 것 같아요. 이제 사실 뭐 교수님들보다 돈 더 많이 버는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교수님들은 이제 대학교 4년에 석사 뭐 2, 3년 하고 또 박사 최소 뭐 5년 이상 짧게는 3년 뭐 길게는 5년 이상 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이 사실 뭐 지금 사업하고 있는 뭐 대학교를 졸업하지도 않은 사업가들에 비해서 돈을 잘 버냐? 사실 그건 아니잖아요. 물론 교수님들도 못 벌시진 않겠지만 그리고 또 요새 또 트렌드 보면 요새 대학 진학률 보면 무조건 의대, 치대, 그 다음에 약대 후에 이제 다른 과들 간다고 하더라고요. 학교의 순위보다 과를 이제 의대, 치대, 약대 이런 데에 우선순위를 간다 하더라고요. 사실 그런 것만 보더라도 이게 인식이 이제 의사나 치과 의사나 혹은 약사들이 돈을 잘 번다라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가는 거니까 결국엔 그런 현상들이 다 결국에는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지 않을까. 난 이거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이건 책과 관련 없는 건데 확률에 관련해서 나는 좀 약간 확률을 좀 많이 믿는 편이거든.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보통 이제 직업을 선택할 때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좀 의대나 그쪽을 좀 전문직 쪽을 좀 선호하잖아. 근데 그 직업을 선호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좀 더 성공할 수 있을 확률이 높으니까. 그렇죠. 다른 학과보다. 그래서 많이 선택한다 생각하고 학위도 뭐 아까 너가 말한 것처럼 꼭 학위가 중요하다 생각은 안 해. 그러니까 이 학위로 이제 뭐 부자 된 사람과 아닌 사람을 생각을 해보면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내가 생각했을 때는 분명 그 지식을 많이 배웠으면 이제 그것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끝이 없거든.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한 사람은 이것을 좀 더 완벽주의자라 생각해야 될까? 그러니까 좀 그것을 계속 끊임없이 파고드는 거지. 좀 적당한 게 있으면 이제 좀 시장력도 있고 그렇게 도전해야 되는데 안 배운 사람보다는 좀 더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확률에 대해서 내가 아까 선언했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통 회사 같은 데서도 사람 뽑잖아. 사람 뽑을 때 사람들이 회사에서 고스펙을 선호하거든. 그때 나는 그거 생각했을 때 왜 굳이 이 회사에 뽑을 때 고스펙이나 뭐 좀 필요 없는 거라 생각했거든. 그 회사에 필요한 인재가 아니라 생각했거든. 근데 내가 일단 어떤 책을 읽다가 들었는데 꼭 그게 뭐
고스펙이나 그런 게 이 회사에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회사가 1000명을 뽑으려고 하면 그런 사람이 좀 더 그 자기가 필요한 인재를 뽑는데 좀 더 높은 확률이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예를 들면 그뭐 지원자가 10,000명, 20,000명 뭐 좀 엄청 많은 수인데 그걸 거를 수 있는 하나의 그게 있잖아. 그렇죠. 좀 더 그 회사에 적합한 인재를 뽑을 수 있을 확률 더 높아서 그런 거라 생각. 그러니까 단지 그저 하나의 도구일 뿐이다라는 말이죠.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는 게 사실 그 이제 그 친구들 중에도 4년제 졸업을 한 친구가 있고 이제 고졸한 친구가 있는데 그 이제 요새 기업들에서도 이제 뭐 다 기업들도 다 다르지만 그 고졸 애들이 돈 더 많이 버는 케이스가 많은 게 이제 그 4년제나 고졸을 이렇게 회사에 이제 뭐 어디 이제 이 근처에는 이제 여수 3단 이런 데가 있으니까 거기 회사에 들어가면 4년제 애들은 엔지니어로 가고 이제 고졸 애들은 보통 오퍼레이터로 가요. 그런 걸 보는데 이제 결국에 돈은 누가 더 많이 버냐면 오퍼레이터 애들이 또 사실 더 잘 버는 게 얘들은 3교대를 해버리니까 사실 돈은 훨씬 많이 벌고 이제 엔지니어들은 이제 딱 정시근무 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제 막 학력이 4년이라는 학교를 다닌 만큼 기본급이 더 크냐? 그건 또 아닌 것 같단 말이지. 그런 것만 놓고 보더라도 이제 이건 어쨌든 이 사람이 또 고생하기 때문에 돈을 버는 거긴 하지만 그건 이제 그 학력이 곧 돈은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정말 좀 맞는 것 같아요. 방금 그 이야기 들으니까 든 생각인데 나는 좀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라 할까 남들이 많이 가는 것을 따라가는 것과 소수인 것 따라가는 것 중에 너는 뭘 선호해? 저는 소수를 선호해요 사실. 나는 원래는 약간 다수를 좀 따라가는 쪽이었거든. 근데 항상 성공을 하려면 일단 소수 쪽으로 방향을 가야 되는데 예를 들면 사람들 다수인 쪽을 많이 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그 원래 옛날 시대에는 그 고졸보다는 4년제가 더 기했잖아. 그렇죠. 고졸이 훨씬 많았고. 그렇죠. 근데 요즘 시대는 대졸이 훨씬 많거든.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고졸이 더 기회일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3D 직업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소수가 이제 하는 거지. 옛날에는 소수가 아니었거든. 옛날에는 3D 직업이 대부분이었고 그 좀 아까 말한 그 안정적이고 그런 것은 대학교를 졸업한 좀 그게 소수였어.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서는 어떻게 보면 3D 직업이나 아니면 고졸이 할 수 있는 그 생산직 일이 더 소수적인 거냐. 그러니까 그게 더 그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 같아. 학력 그런 것보다는 다수와 소수 그 관점을 좀 많이 생각해 보는 것도. 또 맞아. 그것도 되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한 게 이제 그 거기 이제 막 인터넷에서 뭐 쇼핑몰을 열더라도 경쟁업체가 적은 걸 선택하라. 그래야 이제 조금이라도 팔아야 내가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약간 그거랑 되게 이제 그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고. 그렇지. 또 얘기하고 싶은 게 그 부모님들이 사실 저희한테 맨날 그랬잖아요. 공부 열심히 해야 편한 곳에서 더울 때는 에어컨 바람 쐬고 추울 때는 이제 난방기 틀어놓고 그런 곳에서 일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근데 공부로 성공하는 사람은 100명 중에 사실 몇 명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적어도 일단 30명이야. 근데 어쨌든 그쪽 분야로 공부를 했으면 그 비교적 취업은 쉽겠지만 어쨌든 공부로 성공하는 것보다는 뭐 기술이나 혹은 아니면 나의 경험 이런 걸로 사실 돈 버는 사람들이 더 많고 자기 대학교를 졸업하더라도 자기 과를 살려서 취업이나 혹은 창업을 하든 이런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 또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보더라도 돈을 버는 능력은 자기 성향을 파악하고 사람의 심리를 빨리 파악하는 사람들이 돈을 잘 버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의 성향은 되게 안정적이고 뭔가 꼬박꼬박 돈이 들어오는 거를 바라는 사람은 취업을 해야 돼. 취업을 하고 그 대신 이제 투자도 되게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으로 조금씩 해서 결국에는 이제 큰 돈을 목돈을 만들어내는 방식을 선택하고 또
반대로 이제 내 성향이 되게 좀 진득하니 못한 편이고 나는 되게 통통 튀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제 또 그런 투자는 또 안 맞겠잖아요. 오히려 차라리 진짜 엔젤 펀딩 뭐 100개 중에 한 군데 성공하지만 내가 10,000원씩 넣어서 한 군데가 성공해서 그게 뭐 몇천 배, 몇만 배 되는 그런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돈을 버는 거에 있어서 자기는 어떤 쪽이 더 맞는지 나는 오래 할 수 있는지 혹은 내가 이걸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건지 이거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의 심리를 빨리 파악하고 그러니까 아까 우리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뭐 주식이든 뭐든 결국에는 사람의 심리가 다 반영이 되는 부분인 건데 그 심리를 빨리 파악해서 이제 투자를 하던 혹은 뭐 지금이 부동산이 붐이다 하면 부동산을 잘 이용하고 뭐 주식이 붐이다 하면 주식을 잘 이용하고 이런 것들을 잘해야 하잖아. 혹은 남들이 다 주식에 가 있을 때 나는 미리 부동산을 사놓고 나중에 부동산 붐일 때 부동산 팔고 그때 이제 부동산 붐이면 또 이제 뭐 나는 지금은 주식이 별로 인기가 없으니까 주식을 지금 사놓고 주식이 붐이다 할 때 그것도 팔고 이런 것만 해도 사실 사람의 심리를 파악해서 투자를 하는 거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불안하고 어려운 상황인데 그것을 하는 거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도전인 거지. 더 필요한 것 같아. 난 책에서 좀 인상 깊었던 내용이 하나 있는데 사람들이 빚더미에 앉은 이유를 이해를 하려면 뭐 금리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탐욕, 불안정성, 낙관주의 역사를 연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빚더미 왜 앉았을까? 그런 이제 경제적인 거 이유보다는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많이 생각한단 말이야. 현재 경제 위기가 와서 사람들이 다 빚이 많이 생기고 파산하고 뭐 그랬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인간의 본성, 그러니까 인간의 심리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지. 주식 이야기도 똑같은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식 하락장 바닥에서 주식을 왜 매도했을까? 그러면 뭐 지금 뭐 IMF가 와서 예를 들면 뭐 현재 뭐 전쟁이 일어나서 주식이 주가가 하락이 됐다. 그런 표면적인 이유도 있지만 자기가 사람들이 왜 주식을 매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인간의 그 고뇌, 그 사람만의 그런 것을 많이 알아야 하는 거지. 맞아. 그런 심리를 알아야 한다. 일단 그렇게.